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평화공감. 오늘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게 쉬실 날이 없으시죠? 현안이 글쎄. 계속 쏟아져가지고. 근데 참 죄송한 게 뭐 계속 경제, 부동산 모든 게 다 위기라 그랬는데 네. 계속 외교안보에서도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금융위기였고 뭐 네. 고물가 그런데 안보도 그렇죠. 일단요 지금 갑자기 네. 서해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게 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네. 이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사건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다 아시리라고 네, 생각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거의 2달째 나라를 네.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나온 게 없어요. 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뭐 윤리위에서 자기를 징계하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증거도 없이 징계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고 절차도 없이. 네.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이제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그러면 과거 발표된 거에 반증할 수 있는 증거나 어떤 그 단서가 나온 게 있냐? 없거든요. 그런데도 2달간 시끄러워요. 그것도 시끄럽고 또 이제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색깔론을 제기하는 수준인가요? 이제는 또 네. 초점을 옮겨요. 북송 어민 논란 사건으로 이제는 옮겨갈 조짐입니다. 이것에서 또 재미를 보면은 이제 2019년에 7월에 있었던 삼척항에 북한 목선 들어온 것 또 이것도 문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통칭해 가지고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그게 안보문란이에요. 우선 처음에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는데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안보문란이다. 그게 안보문란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 제가 이래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청와대 관계자나 그때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또 뭘 삭제 지시를 했다 이런 걸 다 문제 삼겠다는 건데 네네. 국가 위기 관리라는 건 굉장히 방대하고 유연해야 되고 어떤 전문가든 그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야 위기 관리가 돼요. 그렇죠. 반대 의견이나 또 만일에 있을 점들을 지적하는 참모들이 없으면 네.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아니 독재자가 지시만 하면 되고요.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네,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 군이나 정보기관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핵전쟁이죠. 3차 전쟁 나는 거예요. 네. 의심하고 같은 정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보느냐 사령관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판단을 이랬는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아니라 그랬냐. 시신소각했다는데 왜 시신소각이 아니라 그랬냐. 왜 추정으로 바꿨냐. 이걸 다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 군부대가 보는 거하고 청와대가 보는 건 다릅니다. 뭐 그다음 국정원도 좀 달려봐야 되죠. 달리봐야 근데 이런 다른 것들이 정보를 모여져야 되는 거고 네. 그 누가 같은 데이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자체를 문제 삼겠다 그러면은 국가 위기 관리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천안함이 밤 9시 22분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왔어요. 네. 근데 레이더에 뭐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포를 쐈다고. 북한 잠수정인 줄 알고. 근데 잠시 후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보기엔 저건 북한 공작선이 아니라 새떼거든. 네네. 그건 새떼야.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더 상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육지를 지나서 계속 가니까 공작선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새떼야. 중지해. 이렇게. 군부대 안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조정이 되는 걸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데 군부대에서 뭐 정보부대에서 뭘 올렸다고 하는 걸 청와대에서는 그건 추정으로 바꿔라. 이건 뭐야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뭐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출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래서 얻을 건 또 뭔가요? 그냥 아니, 정치적 근데 이익밖에 없나요? 제가 지난 정부에서나 이렇게 보면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행태를 보면은 네. 여러 어떤 그 민감한 국가 현안에서도 또 정치 현안에서도 일단 고발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재판은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의 용어로 당 모의주기라고 합니다. 아, 당 모의주기. 뭐 저기 네. 저 언론사마다 기사거리 모의를 주면 조금씩 닭들이 주듯이. 와서 잔뜩 쪼아 먹고 예. 그때 한판 장치만 벌이면 그만이다.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류의 어떤 행태들이 이번에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국정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기조실장 등을 맡았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고발한 걸 보면 고발 같지도 않거든요. 뭐 군 정보를 국정원이 삭제했다는데 국정원은 삭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제 국방부 부대변인이 발표한 거는 원본 데이터 잘 있다. 원본 데이터 잘 해당 부대 보관하고 있다. 네. 삭제된 적 없다. 단지 유통 시스템에서 뭐가 삭제됐냐 안 했냐 그러는데 이걸 갖고 고발을 했다는 건데 이거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언론 데스크인데 기자들이 올리는 정보 보고 다 기사화합니까? 아니죠. 할 수 없죠.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자한테 정보 영업 공해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언론사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군 정보가 다 올라온다고 다 뿌립니까? 그거를 예하 부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 어떤 찌라시 같은 거 이런 거 다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정보 시스템에서 한 걸 처음에 이걸 문제 삼다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원본이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제 국방부 부대변인은 또 원본 잘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김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게 이를테면 뭐 전 정권의 담당자들을 망신 주자, 창피 네. 주자 또는 뭐 가능하면 뭐 형사처벌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국가 운영에서 놓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하나하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회의 열리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성 장군들까지도. 네. 이런 되게 식이 우려할 만한 사태 이런 아닌가요? 식이면은 케네디 대통령도 구속감입니다. 아, 쿠바 네. 미사일 위기 당시에 네. 군에서 저쪽에 위협이 있고 저기 뭐냐 우리 그 레드라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격파하라고 안 하고 그냥 차단만 해라, 봉쇄만 해라. 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어떤 그 구속감입니까? 그렇죠. 미국 전체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위기 관리예요. 어떤 특정 집단의 입장만을 반영하자 그러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네. 다양한 정보가 이 모순되는 어떤 특수 정보 이게 7시간 기록이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게 많고 그 해수부 공무원이 그 저기 피격되던 날은 조각조각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 1시에 청와대 회의에는 계속 조각조각 회의 중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확인해봐라 하면서 수시로 입장이 바뀌거나 다른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의 초기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라. 아니면 이건 좀 새로 들어온 정보에 맞춰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청와대 그 NSC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체를 범죄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물 노리는 거예요. 그거는 역시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두들겨 패서 거기서 자꾸 출구를 삼으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의도가 만약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국정의 어떤 아젠다와 비전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어떤 자기 방어의 어떤 정치 권력의 본성이 네. 결국은 이제 전 정권을 제물로 삼는 형국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예요. 그 다음에 승자가 없어요. 아, 네. 승자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하나가 효과가 떨어진 다른 사건을 들고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는 많이 봐왔던 행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고 또 국회가 개원을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국정의 중심 의제가 돼버리니 국민들이 짜증 안 내시겠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약간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으로 제가 주사파였죠.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러시죠? 오히려 반작용인가요? 아니 원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였다가 개종한 사람만큼 네. 공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네. 주로 뭘 이렇게 한때 내가 그 뭐 좌파여서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념과 이데올로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때 거기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아주 개탄을 금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왜 또 군대는 안 갔다 왔냐고. 대통령, 안보실 1차장, 하태경 의원. 지금 이 여기에 핵심 주역들 보면은 전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천지예요. 그러니까요. 참 군대 안 갔다 온 이유도 사실 잘 아니 뭐 이유는 압니다. 아니 납득하기 어려운 네. 그렇게 아니 제 주변엔 그런 이유로 군대 안 간 사람이 없어서요. 오히려 네. 군에서 고생 제대로 해본 사람이 신중합니다. 이거 네. 잘못 건드리면 누군가 고생하겠구나. 네, 아니면 죽구나. 아니면 죽는구나. 네, 그렇죠. 군인들이 강경파라 그랬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라크 전쟁 때 보십시오. 그 미국 군인인데가 전쟁 반대하다가 잘렸고 막 장성들 모가지 날라가고 네, 럼스펠드 같은 그 군 생활 안 해본 사람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